안녕하십니까. 네, 국어 가르치는 진병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2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를 모두 실시를 했죠. 시험 보느라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이제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간략한 평을 해보자면은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 기조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기준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유지하되 각 영역의 변별을 좀 세밀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했는데 독서가 그러니까 비문학이 계속 쉽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문학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조금 변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복합적이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까다로운 문항은 좀 줄이고 텍스트 중심의 세부 해석력을 이제 강조하고 기본기를 조금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6월 모의평가 지금 추정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추정 등급 컷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안 되는데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지금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96에서 97,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조금 낮죠. 93에서 94 정도로 컷이 생각보다 높아요. 작년 수능 수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컷이 나올 점수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수능판이 좀 많이 고였어요. 지금 수능판이 고였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지금 계속 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컷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요. N수생 영향이 제일 크죠. 일단 첫 번째로 N수생 영향들이 크고, 그 다음에 현재 수능 기조가 24학년도부터 거의 2년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출제를 뭐 대충 어느 방향으로 할지 좀 예측이 돼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1컷이 높을 만한 시험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만 제가 일단 실어놨는데 2등급하고 3등급 급간이 좀 크게 벌어졌어요. 그쵸? 6월 모의평가는 지금 현역들은 모두 실시를 해도 N수생들은 거의 한 20-30%밖에 응시를 하지 않는 시험인데 2컷과 3컷이 이렇게 벌어졌다? 1컷이 이렇게 높은데 달리 말해서 최상위권 N수생들이 1컷을 높게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들, 그러니까 이제 N수생이 아닌 현역들은 좀 등급컷이 확 떨어지는, 편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N수생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총평을 조금 한번 보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쉽다. 어려운 킬러 문항은 계속 안 내고 있다, 평가원이. 그렇지만 추론을 통한 변별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기 망정이지 조금만 더 성질을 까다롭게 냈으면은 컷이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론하는 문제들, 우리가 3월이나 5월에 현역들은 교육청을 실시했을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랑 이제 평가원의 가장 큰 차이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단순 눈알 물리기로 풀 수 없게 만듭니다. 다만 좀 그 추론의 강도가 낮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이할 만한 건 주제통합 지문이에요. 주제통합이 이제 가하고 나 복합 지문인데 22학년도 정확히는 21학년도에 나왔죠. 21학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 주제통합은 항상 인문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법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제통합 지문이 경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과학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비문학이 쉬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엄청 어려워졌냐? 24학년도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항상 그대로 되고 있는데 비문학이 쉬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정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표현에 대한 민감한 독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24학년도에 냈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비틀어서 추론하는 문제는 좀 안 되고 기본기 있죠. 기본기, 문학의 기본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들, 그래서 개념어에 대한 기본기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 화자나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해야 되는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교과서 공부 좀 충실히 해라.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내신 때 하던 내용들이 여전히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학년도와 25학년도 육모에 나왔었던 기조랑은 약간 좀 달라졌어요. 다만 이거는 문학의 난이도를 평상시처럼 냈을 때 얘기고,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인과관계라던가 어느 정도의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육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킬러를 조금 배제하는 추세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속칭 A여 지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난도의 논리학 지문이 나왔는데 시험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 모의평가,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까지 비문학은 크게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글의 맥락 파악 및 추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평가원이 조금만 난이도를 올리면은 등급컷이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독해력을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기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과도하게 어렵게 사실관계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묻던 문학 문제는 지양하고 한 22학년도 이전에 내던 문학의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해한 지문, 과도한 인과관계 정합성을 묻지는 않지만 우리 문학의 기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물이나 화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이거는 교학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문학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충실한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는 94년에 수능을 실시한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기본을 묻는 문제들 위주로 만들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표본이 컷이 높아요. 평가원이 봤을 때 이렇게 컷이 높을 게 아니었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문제들 24학년도 수능 같은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합법과 작문은 굉장히 무난해요. 오랜만에 면접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지 신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 토의, 토론, 그다음 협상, 발표, 연설 이런 다양한 담화 상황들을 다양한 여러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융합 문항이나 자료 활용 문항은 여전히 좀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문항들이 하나씩은 좀 배치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유형은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요. 화법과 작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른 거 없어요. 기출 많이 보세요. 왜냐면은 비문학이나 문학이랑 다르게 그냥 시험지의 형태나 문항의 패턴이 똑같아요. 화작은. 화법과 작문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기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기출만 많이 봐도 화작은 일정 정도 시간 충분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과목은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썼는데요. 문법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하나가 있었죠. 한 37번 정도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나왔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매체가 너무 치사해졌어요. 매체 정답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매체가 어렵다가 아닙니다. 매체가 어렵다가 아니라 정보량이 많고 매체 자료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지문을 지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되게 짜증나게 하고 시간 촉박하게 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식의 구성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언어와 매체는 28학년도에 사라져요. 특히 매체 파트는 아예 사라져요. 교육과정에서. 근데 내년까지 쓰고 없어질 매체를 굳이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원이 표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작, 엄매,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고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가중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유불리가 약간 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소신껏 선택해라. 의대를 갈 친구들은 엄매를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선택해라 라고 하지만 그게 평가원이 표점을 조금 적절하게 맞추는 경향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맞추고 있냐면은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이 상위권이 많죠. 상위권이 많다 보니까 그 상위권 학생들이 시간을 선택 과목에서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작년 수능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매체 3문제 정도 보면은 되게 치사하게 변별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하는 친구들은 문법도 문법이지만 매체 조금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매체를 그냥 무난하게 화작처럼 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게 표준 점수 맞추기 제일 쉽고요. 달리 얘기하면 어차피 내년에 매체 파트가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매체 파트를 위해서 평가원이 시간과 노력을 투사해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고난도의 문제를 만들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치사하게 치졸하고 치사하게 수식어 바꿔가지고 변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총평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주제통합 지문에서 이제 법률 전문 분야를 좀 심도 있게 다뤘다는 거를 조금 보시고 우려했던 경제 지문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경제 대비는 해주세요. 갑자기 경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비문학은 어쨌든 우리가 하던 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EBS 연계 체감이 좀 많이 됐을 거예요. 비문학이랑 좀 달라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요번 육모는 연계 체감이 좀 됐을 거지만 항상 육모 고모의 연계 체감 되게 해놓고서 수능에선 전혀 안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냥 배경지식별로 뭐 풀게 만들어요. 근데 문학은 당연히 지문을 바꿀 수 없다는 측면 때문에 연계 지문 좀 철저히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깊이를 요구하는 선지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문학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의 의사소통 상황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접하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여기서 복합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시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육모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 육모를 잘 보면 잘 본 대로 좋고요. 못 봤어도 너무 저절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측면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80분 시간 배분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실무, 저희 연구소에서 제작한 실무를 푸는데 실무 풀 때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시간 배분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문항의 안배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모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